경기 후 있었던 누는 감독의 작심 발언은 손흥민을 향한 평가를 또 한 번 뒤집었다. 손흥민이 잠시 쉬고 있던 공격 포인트를 재가동하며 영국을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8일 노팅엄 키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홈 경기를 가졌는데요. 양팀은 각각 위원 싸움과 강등권 탈출을 위해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토트넘이 전력상 우위에 있음에도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는데요. 실제로 전반전은 토트넘의 공격을 노팅엄이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분위기를 먼저 가져간 건 토트넘이 있는데 특히 최근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던 손흥민과 베르너 그리고 존슨의 연계가 이번 경기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이 측면에 베르너에게 연결했고 베르너의 크로스가 노팅엄의 자책골로 이어진 건데요. 이에 BBC 전문가들은 패턴 플레이의 중심 손흥민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토트넘의 양쪽 날개 베르너와 존슨의 활약은 사실상 원톱 손흥민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역습이 공격 전개 시 손흥민은 빠르고 정확한 패로 측면을 손쉽게 허문다. 이어서 베르너와 존슨은 각각 크로스와 문전 침투 역할을 번갈아가며 수행한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과정에서 손흥민의 위치를 살펴보면 수비수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손흥민은 문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며 상대 중앙 수비수에게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팅엄 수비진은 손흥민을 끝까지 마크하다 헌일 직업 문전으로 복귀했고 이 과정에서 자책골이 나왔다. 지난 루턴타운과 경기에서도 존슨의 크로스와 쇄도하는 베르너를 막는 과정에서 자책골이 나왔으며 웨스트햄전에선 베르너의 크로스를 존슨이 마무리하는 장면까지 나와 문전 앞을 비워둘 수도 없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 계단 낮은 위치에 자리한 손흥민은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수비수로선 손흥민을 쫓으며 문전 낮은 크로스와 컷백 두 가지 옵션을 상대하는 게 절대 쉽지 않다. 비교적 단순한 패턴이 이런 파괴력을 갖는 이유는 말도 안 되는 끝내기와 패스 연계 그리고 끊임없이 공간을 창출하는 공 미소유시 움직임 능력까지 갖춘 손흥민의 존재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팬들은 솔직히 베르너와 존슨의 재능을 이만큼 끌어낼 수 있는 건 손흥민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베르너는 손흥민에게 엎드려서 절을 올려야 한다. 그의 측면 돌파는 늘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다 솔직히 누가 봐도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매경기 베르너를 믿고 밀어주는 느낌이 든다. 베르너는 측면 돌파와 낮은 크로스를 제외하면 슈팅과 높은 크로스에서 정확도가 급감하는 만약 손흥민이 아닌 히샤를리송이나 홀란 같은 원톱과 뛰었다면 베르너는 방출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것이다. 등 팬들은 어떤 스타일이라도 포용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손흥민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활약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은 시종일관 유리한 경기를 해갔음에도 노팅엄의 역습 한 방에 무너지며 무승부로 전반전을 마무리했는데 후반전에 들어선 손흥민이 본격적으로 노팅엄의 수비 진용을 붕괴시키며 승기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반 더 베이크 골 장면을 분석하며 손흥민의 축구 지능을 극찬했는데 손흥민의 움직임이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다. 당시 손흥민은 문전 쇄도 대신 골문 거리를 두는 공 미소유시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노팅엄 선수들은 자리를 지키며 사각을 틀어막는다. 손흥민의 슈팅을 염두에 둔 두꺼운 벽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노팅엄 수비진은 결국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 평소 손흥민이었다. 맨 템포를 살리는 연계를 이어갔겠지만 제자리에 멈춘 그는 일부러 시간을 걸었고 그 결과 노팅엄의 수비진은 협력 수비를 붙이며 손흥민에게 완전히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 이때 반더 BWA 손흥민의 위치를 보면 굉장히 가까운 걸 알 수 있는데 거리가 조금 더 멀었다면 아마 지금처럼 슈팅 각도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는 반더 베이크 동료들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준 손흥민의 영리한 플레이가 만들어낸 골이라고 할 수 있다. 토트넘은 후반 초반 만들어낸 이 골 덕분에 경기를 유리하게 이어갈 수 있었다며 손흥민이 반더 베이크 칭찬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 3대1로 노팅엄을 제압하며 승점 3을 챙기는 데 성공했고 그에 따라 에스턴 빌라와 승점이 같아졌지만 골 득실에 앞서 리그 4위 자리를 탈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잔여 경기가 에스턴 빌라보다 한 경기 많기 때문에 현재 페이스를 유지하면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복귀에 성공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승리는 의미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제골의 기점이자 추가 골 어시스트, 그리고 경기 내내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었던 손흥민은 이번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며 현지 매체로부터 수많은 칭찬 세례를 듣고 있는데요.
이분이 임 스탠더드는 손흥민이 풀타임을 뛰는 동안 슈팅 2개와 기회 창출 2회, 그리고 패스 성공률 82% 등 고리 없는 순간에도 토트넘 공격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평점 8을 줬습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이 도움 하나만 추가하면 세 번째 텐텐을 기록하게 된다. 텐텐은 해결사와 도우미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맞는 공격수의 상징과 같다의 역사상 텐텐을 3번 이상 달성한 선수가 5명에 불과할 정도로 쉽지 않은 기록이다. 텐텐을 가장 많이 달성한 선수는 5회를 기록한 맨유의 전설 웨빈 룬이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에 텐텐을 달성할 경우 첼시의 전설 드로그바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손흥민이 지금의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면 남은 7경기에서 20골 10도움은 무리가 없을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팬들은 원톱 손흥민은 이제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가 움직이면 언제나 공간과 찬스가 만들어진다. 만약 토트넘 선수들의 결정력이 손흥민의 절반만 됐어도 이미 텐텐을 달성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나는 아직도 손흥민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있는 걸 믿을 수가 없다. 직접 골을 넣지는 않았지만 경기를 본 사람들은 손흥민이 다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노팅엄 골키퍼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손흥민은 직접 골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을 향한 칭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대팀 노팅엄의 감독이자 과거 토트넘의 사령탑을 맡았던 누누 산투 역시 손흥민을 향한 칭찬 세례를 쏟아냈기 때문인데, 그는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를 통해 골키퍼를 제외한 10명 전원을 수비벽을 섰지만 역시나 소니는 막을 수 없었다. 이미 소니는 내가 알던 수준을 한참 벗어나 있었다가 그는 단순히 윙어와 스트라이커로 분류할 수 없다. 높은 축구 지능을 바탕으로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능력은 감독과 다름없다. 심지어 그는 경기 후 진심 어린 위로도 잊지 않았다. 경기력도 대단했지만 변함없는 겸손함과 배려심이 더 놀랍다. 손흥민은 선수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존경받아 마땅하다. 완벽한 우리의 패배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경기 후 짧은 속감을 통해 겸손한 반응을 보였는데, 매 경기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쏟아붓고 나와야 하루가 편안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다. 오늘 진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으로 모든 경기에 임한다면 아무 의심 없이 분명히 좋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오랫동안 활약할 기회를 받는 것조차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 언젠가 끝나는 날이 찾아오겠지만 정말 잘 관리해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더 좋은 일들이 분명히 찾아올 거로 생각한다. 나를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그런 즐거움을 계속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앞으로 뉴캐슬과 아스널, 그리고 첼시와 리버풀, 거기에 맨시티가 강팀과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올 시즌 15득점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맨시티의 판매 혼란과 4골을 차인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손흥민이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노려볼 만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는데 손흥민이 유독 B클럽들을 상대로 강한 면모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리버풀과 아스널, 그리고 맨시티는 모두 이번 시즌 손흥민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전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감독들 모두 손흥민을 조심해야 한다고 버릇처럼 말했음에도 결과를 바꿀 수 없었던 건데요.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수상한 건 해리 케인과 모하메드 살라 등 단위 명분입니다. 토트넘은 오는 13일 뉴캐슬을 상대하는데, 과거 손흥민은 뉴캐슬에 1골 2도움을 기록하며 평점 9.5점의 맹활약을 펼친 바 있어 이번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이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